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마지막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다재다능한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얼굴 보는 건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지난주에 성산대교를 건너지 못하고. 성산대교에 막 네. 갇혀가지고. 네. 네. 오늘 신 변호사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노래는 사건을 싣고 코너에서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을 다뤘었는데요. 관련해서 101번지 남산 돈가스 측에서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오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보죠. 노래 먼저 잠시 들어볼까요? 네, 소울다이브의 주먹이 운다 잠깐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을 바로 만나보죠. 오늘 네. 사건 너무 때려서 정당방위는 아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지난해 4월에 네. 인천의 한 공원에서 40대 한 남성이 이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됐는데요. 친구가 술이 너무 취하니까 이게 화가 나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어머나. 이 남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친구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친구 팔을 잡다가 네. 이 흉기에 찔리고 맙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흉기를 정말 각 칼로 찌르니까. 그래서 네네. 이건 아닌데 싶어 화가 나서 친구의 손을 탁 쳐가지고 흉기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친구를 넘어뜨렸는데 이때 딱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 나도 칼에 찔렸잖아요. 얼마나 공포심과 네, 분노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네네. 그 감정으로 네네. 발로 여러 번 걷어차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갈비뼈가 골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들면서 위협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맞아서 한마디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전치 5주, 6주 이 정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 칼에 네. 찔렸는데 참 술도 다 먹었겠다. 네. 칼까지 찔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들 이제 종교인들도 아니고 네. 마음을 딱 어디까지는 컨트롤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너무 극한 상황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네. 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네.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사건이 굉장히 다 너무 극한 많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과잉방위는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잉방위는 네, 인정했다. 과잉방위를 인정해서 과잉방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인정하게 되면 이게 죄가 아닙니다. 네네, 무죄예요. 무죄죠. 그런데 과잉방위는 죄는 돼요. 죄는 네. 되지만 과잉하게 방위했다 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전치 6주, 5주, 6주 서로 이 정도는 이렇게, 면제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그 흉기를 들었던 친구가. 네. 그런데 이게 과잉방위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한번 네. 맞춰보세요. 굉장히 낭비벽과 주벽이 있고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네. 작은 방에 살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합니다. 네. 근데 남편이 괘씸한 거예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나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해. 그래서 그 집에 자주 찾아갑니다. 또 때리기도 하고. 네. 근데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때리다가 화가 나서 네. 칼을 가지고 부엌에 칼을 찾으러 갔더니 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네. 이제 이 아내에게 목에다가 가위로 겨누면서 이혼 소송 취하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고 어머나.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막 강요해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에 칼이 없으니까 네. 가위로 겨누고 했는데 살해 위협이네요. 한마디로. 예, 근데 사실은 이 칼이 왜 없었을까? 아내가 남편이 술만 마시면은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칼을 막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원래 전례가 있었던 거군요. 사건이 많았으니까 칼을 숨겨놨는데 그 칼을 마침 침대 쪽에 숨겨놨는데 이제 이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서 침대에다가 이제 아내를 눕히고 막 하려고 하니까 네. 이러면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칼을 꺼내서 남편의 복부를 딱 한 차례 찌릅니다. 네.
그런데 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사망을 말아요. 했어요. 네, 이 사건에서 사실 아내는 칼이 아니라 가위로 목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네네. 많이 맞기도 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정이 과잉방위까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정당방위 아니에요? 아쉽게도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과잉방위도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그 이게 사건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굉장히 말도 유명한 안 돼. 판결인데요. 네. 좀 이거는 이제 저희 뭐 공부할 때는 심지어 이거 항상 틀려요. 이거 읽어보면 지문을 읽어볼수록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내 네. 정말 생명 위협까지 가위와 느끼는데 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느꼈고 그리고 한 차례 찔렀고 막 그렇죠. 여러 여러 차례 차례도 찔른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서 그건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해서 이 상황에서 진짜 이 여성분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죠. 제대로 네. 안 찔렀다거나 이 남자가 더 힘이 남아서 뭐야 일어나면서 팍 찔릴 수도 있고 흉기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도 목숨을 걸고 한 차례 이렇게 가격을 한 건데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럼 그 대법원 지금 예를 드신 그 대법원 네. 판결은 네.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나온 판결입니까? 2001년도 2001년 예, 한 20년 전에. 예, 2001년도인데 근데 지금도 정당방위 과잉방위 인정하는 판례를 제가 보면서 쭉 다 찾아봤는데 네. 이게 사람이 이제 딱 여기 끝내야 돼요. 참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도 아니고 네. 이 내가 흉기를 들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그 흉기를 딱 쳐가지고 내가 도망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제가 최근에 저 재밌게 본 최근 네. 드라마 로스쿨이라는 네. 드라마 네.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여자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무죄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정당방위를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합니다.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법 체계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흉기를 딱 손에서 놓게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도망가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거의 이 진짜 판결에 말이 됩니까? 의하면은 네. 도망가야 돼요. 한 달이라도 더 때리면 이거는 과잉하게 방해했다. 아니 그 판사가 본인이 그 입장 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판사는 도망갔을 거예요. 판사는 그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네.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이걸 맞서 싸우지? 이건 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흉기로 친구가 와서 진짜 그걸 말리다가 또 잠깐 실제 찔렸고 그러면 막 공포와 분노와 막 위기감과 그렇죠.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저도 이제 갈비뼈가 부러져 봤지만 이게 넘어졌거든요. 네네. 딱 넘어졌는데 이 모서리에 부딪히니까 갈비뼈 바로 2개 부러지고 6주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 일도 제가 있었습니까? 막상 네. 경험을 해보니까 갈비뼈가 생각보다 쉽게 부러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이게 뭐 몇 대 발로 너무 이제 한 대만 차도 사실은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그럴 있거든요.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정당방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갈비뼈 부러지는 것 자체가 상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였다. 이 사람이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들어서 때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대체 어디까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드라마 예를 든 것도 네.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있으면은 그것을 놓게 한 상황 거기서 네. 딱 멈춰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저 논리를 이어가면은 네. 주장을 이어가면은 내가 약간 뒤를 도는 순간 네. 혹은 멈칫하고 그러니까 정당한 방위를 네. 그 행위를 중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흉기를 집어 들어서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그러니까요. 막는 데까지. 되게 웃기죠. 내가 다쳐도 이해가 안 가네. 사실 네. 내가 칼이 이미 찔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칼이 이미 찔려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칼도 찔리고 도망가다가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앞에 있던 그 공사장에서 앞에 있던 그 철제 어떤 그 봉을 네. 댔고 한 차례 내려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맞고 상대방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사망했어요. 이 지금 피고인이지만 본인이 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 거예요. 이미 이 찔리는 사람은 상황. 흉기도 잡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네. 흉기 칼을 쥐고 뒤에서 따라오고 자기를 잡겠다고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한 차례 따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경우는 정당방위 왜 인정이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로. 네. 그 결과가 너무 크면 법원에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상황에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가라 죽도록. 도망가다가 죽으면 어쩔 수가 없다. 당신이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쵸? 상대방을 죽이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시각이 보통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뭐 죽을 거라고까지 예상하거나 그렇죠. 인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을 살해하려는 어떤 뭐 범인을 막으려다가 밀쳐서 범인이 건물 아래로 추락사하는 경우, 뭐 네.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네. 만약에 현실이라면 네. 그럼 이거는 정당방위인가요? 과잉방위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밀칠 때 있잖아요. 네. 내가 막 체격도 봐요. 사실은 이렇게 정당방위, 과잉방위 판단할 때는 이 체격도 보거든요. 몸무게 같은 게 약간 네, 그렇죠. 엄청나게 다른 경우 만약에 40kg대 여성과 뭐 80kg, 90kg대 거구의 남성 이런 것도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90kg대 남성이 뭐 40kg대 비리비리 50kg 초반에 비리비리한 어떤 사람이 공격해 올 때 온 힘을 다해서 팍 밀쳤다. 네.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손을 뻗진 않고 내 몸으로 이렇게 밀쳤다 뭐 이런 정도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네, 전반적으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 손을 얼마나 힘을 얼마나 가했는지 그걸 어떻게 그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조항에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1항이 정당방위, 2항이 과잉방위, 3항은 야간에 너무 극도로 공포, 흥분인 경우에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일어난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상황에서는 네. 벌하지 않는다. 다시 무죄 판결을 하는 그 조항도 있는데 네. 그 조항은 거의 잘 안 쓰여요. 가끔 아주 가끔 쓰긴 해요. 이 사건도 지금 밤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거기까지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뭐 이 정도면 형 면제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그러니까 사망을 쓰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나 야간에 극도로 무서웠겠구나. 무서워서 순간 한 번 팍 쳤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그런 정도.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남편을 한 대 이제 찔러서 물론 죽게 한 경우 그 사건에서는 사망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사망을 적용하기에는 2항도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 사망을 적용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질문 주셨네요. 네. 아이펀님인가요? 네. 외국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나요? 보통 정당방위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죠. 소극적으로 네. 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법 체계에서. 글쎄요, 이게 일단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법원에서 이거를 안 물을 수가 없다. 일단 그 시각이 큰 것 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다치게 했고 죽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딱 때리고 도망가세요. 피하고. 도망가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